87회 DMZ와 제3땅굴로 오늘 아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DMZ와 관광자원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될 이정화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좌측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3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을 조금 잘 맞추는 가이드이기도 하고요. 강의도 혹시 시간을 잘 맞출 수 있을까? 이따 저도 한번 해보고 한 50분 정도 하고 10분 쉬었다가 50분 또 하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10분이 조금 남으면 같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DMZ 갔다 오신 분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그죠? 한 분? 그죠? 갔다 오셨고 올해 갔다 오신 분. 그다음 또 다른 분은 갔다 오셨을까요? 저도 갔다 왔습니다. 예. 유성쌤 투어로 갔다 오셨어요? 예, 투어도 갔다 왔고 군대 근무도 거기서 했고. 어머머머 궁금하다. 너무 요번에 저도 팬데믹 전에는 DMZ를 좀 많이 갔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또 가면서 느낀 게 또 나도 신입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또 줄 서는 거, 그다음에 약간씩 DMZ 들어가는 게 조금 변화가 많이 돼가지고, 저도 신입인 척, 제가 아는 가이드들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물갈이가 한 번 됐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좀 신입들이 시티에서도 조금 몇 년 이제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이 좀 얼굴이 보였고, 제 동료들은 좀 잘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번에 2012년부터 가이드를 했으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10년 조금 넘었어요. 근데 팬데믹을 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건지, 붙여서 얘기를 해야 될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자, 일단, 작년에 저희, 준 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또 유교 시작을 하는 한국전쟁 저번에 들으셨고, 이제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튜스데이 아카데미의 한국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배우셨을 거고, 한국전쟁 하면 이제 우리는 또 DMZ를 또 같이 또 소개해야 되는 가이드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6월 하면 DMZ, 그죠? 6월 하면 한국전쟁, 이렇게 또 아무래도 그러한 어떤 잊지 말고 또 지나가야 될 그런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25가 곧 오고는 있는데 우리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은 또 조금 다른 새로운 얼굴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는데 제가 뭐 10년 차밖에 안 돼서 뭐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근데 제 커리어 중에 하나가 여긴 JSA 가이드 하신 분 없으시잖아요. JSA 가드는 하신 분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규정 쌤이 예전에 군복무를 JSA에서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한 공식적으로는 2년 정도, 2013년인가 2015년까지는 JSA를 이제 주로 갔던 가이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리랜서가 되다 보니까 이제 DMZ 투어를 이제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복궁을 저는 나중에 한 경우에요. 좀 특이한 이력 때문에 제가 이제 DMZ를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갔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 팬데믹 기간에 이제 좋은 시간이 돼서 그동안 그럼 자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정옥쌤이랑 이제 얘기가 잘 돼서, 그럼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해보자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인트로 부분에서는 DMZ 관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고, 여러분은 혹시 세계의 DMZ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한국의 DMZ를 혹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안보관광이라고 아직도 부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평화관광이라는 단어도 같이 이제 부르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여기 4번 DMZ가 판문점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 판문점은 아마 다음 주에 제가 특별히 이제 시간이 또 되면 JSA를 다음 주에 몰아서 하고, 오늘은 아마 DMZ 플러스 NML 구분하는 거 이렇게 좀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거 해봤더니 시간이 모질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성을 할 때 판문점까지 오늘 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부족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번, 2번, 3번 정도 하고 이제 4번에 들어가서는 NNL을 같이 한번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DMZ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 이제 경계선들이 있죠. 그냥 한국말로 보도라는 말을 풀으니까 뭐 국경선, 경계선 이런 의미로밖에 이제 되질 않아서 그냥 저는 경계선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DMZ 해설을 할 때는 물론 이제 영어 가이드 분들은 영어 단어로 된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수월할 것 같아요. DMZ 해설을 하는데 필요한 용어 그것들을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DMZ는 사실 땅에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다에 있는 해상 경계선 그거를 조금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를 써주면 이제 우리 남한 쪽에서 이제 NNL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NNL이란 그쪽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는 이제 판문점 역사인데 오늘 아마 2시간 안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JSA는 다음 시간에 조금 넘기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연진쌤, 제가 저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수락을 연진쌤이 좀 해주세요. 화면에 자꾸 뜨니까 제가 조금 이제 불편해서요. 가능하신가요? 네. 그럼 오늘은 1번, 2번, 3번 여기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훑어볼까요? 작년에 사실은 강의하고 오늘 부랴부랴 조금 이제 바꿔봤어요. 그래서 한두 장 조금 편집하고 오늘 강의에 다 못 들어갈 것 같은 거는 뒷부분으로 빼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먼저 우리 인트로 부분에서는 그럼 DMZ 관광이 어떤 게 DMZ 관광인지 그리고 이제 세계 DMZ 이제 케이스 스터디 한번 우리 훑어보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DMZ와 안보 관광지 우리가 지금 이제 알아야 되는 그 부분.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DMZ 가이드가 뭐 경복궁 가이드하고 뭐 차이가 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같이 훑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사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자료가 업데이트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거를 좀 보시면서 자료가 조금 이제 우리 팬데믹 전에 자료인 거를 좀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뭐 1000만 관광객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가 아마 기억이 혹시 나실지 모르겠어요. 2018년도까지 이제 방문한 외국인 수, 이 중에 역시 뭐 관광객 수로 보면 중국인이 많았다는 거. 근데 이제 영어는 저도 이제 10년 정도의 경력이 있잖아요. 영어는 되게 재밌게 변했어요. 제가 바로 영어 가이드를 시작했을 한 13년 정도 때는 일본어 관광객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일본어 관광객보다 인원이 적어가지고 저는 이제 JSA 가이드였으니까 이제 같이 차를 타고 JSA 투어를 하거든요. 일본어 관광객이 많으니까 일본어 가이드가 먼저 말을 설명을 이제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를 제가 받고 영어 관광객들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 관광객이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먼저 잡고 일어 가이드가 조그맣게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했거든요. 바로 그게 영어는 이제 꾸준하게 관광객이 좀 늘었던 경우예요. 중국어나 일본어는 조금 이제 업앤다운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영어는 조금 더 제가 10년 동안 일한 거에 비추어 보면은 이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관광지, 자, 너무 조용하신 것 같은데, 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관광지, 어떻게 오디오 한번 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10가지 여러분이 얘기한 게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채팅창을 지금 잘 볼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서, 혹시 오디오 가능하신 분? 경복궁, 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관광지? 경복궁, 네? 뭐, 그냥 하나 부르시면 다 나올 거예요. 10개인데. DMZ,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전주 한옥마을, 한옥마을, 또 남이섬, 남이섬, 네.
빨리 불러보세요. 10개인데. BTS 성지요. BTS 성지는 이거는 조금 전에 거예요. 그래서 BTS 성지는 이제 앞으로 추가될 것 같고, 요거는 부산 이제 감천마을. 네, 우리 제주도 또 까먹으면 안 되시잖아요. 자, 이렇게 8개 중에 지금 모르는 거 우리 처음부터 여기 해볼까요? 자, 여기 어딜까요? 첫 번째가 전주, 북천 전주 한옥마을. 한옥마을. 자, 여기는 전주, 부산 부산 감천. 감천마을. 세 번째, 여기 머드 축제 같은데. 예, 보령 머드 축제. 네. 자, 그다음 네 번째, 부성 녹차. 녹차밭.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삼방산. 그다음에 이거 수원화성. 수원화성. 그다음에 무용지. 상덕궁. 쌍덕궁, 후원. 예, 후원. 그다음에 남이섬. 남이섬. 자, 우리 남이섬. 예를 들면 어느 건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가는 데는 역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로 그 두 군데 어디예요? 경복궁과 DMZ, 바로 제산 땅굴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산 땅굴을 가이드라면 경복궁 or 제산 땅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마스터하셔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새로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정보도 같이 나눠주고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자료가 새로 업데이트 되려면 1, 2년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안보 관광지를 이제 방문한 방문객이 이제 현황이 되고 있는데요. 뭐 요거는 이제 숫자상으로 DMZ시 이제 뭐 예를 들면 경복궁이 좀 더 접근이 용이하잖아요. DMZ는 1시간 이상 좀 걸리고 그래도 DMZ를 외국 분들이 오시면 많이 방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DMZ 보통 얘기하는 거는 자, 어느 지역에 많아요? 서울이 아니에요. 근데 서울처럼 우리 이제 하루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쪽에 머무신 분들이 DMZ 관광도 하지만 우리 도로 따진다면 바로 경기도에 그죠? 80% 이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3땅굴 당연히 있겠고 뭐 1땅굴, 2땅굴은 뭐 철원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애매한 경계에 있지만 뭐 이제 경기도권 이제 김포 쪽도 그렇고 만약에 포함을 한다면 경기도권이 역시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자, 이건 조금 옛날 자료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DMZ에 대한 이미지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왔냐는 거죠. 한국 사람들,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의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이게 빨간 표시되어 있는 건 중국이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나마 이제 독일을 조금 쫓아가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 여러 언어권에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은 DMZ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지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파란색이 눈에 띄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DMZ 하면 뭐가 떠오르냐 했더니 북한, 남북분단, 평화, 휴전선 뭐 이렇게 골고루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 분들은 뭐 북한, 평화, 전쟁, 그죠? 그다음 나머지는 조금 위험함, 네, 위험함 이거 되게 좀 재미나네요. 그다음 독일 분들은 어떤 내용이 많을게 모르겠다가 뭡니까? 그렇죠? 이건 조금 재미없네요. 독일 분들인데 자, 남한을 떠올리신대요. 이분들은 북한보다. 이 자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역시나 국경으로 이제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DMZ 이미지가 있었나요? 네, DMZ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 북한? 오늘 조용하네. 나 혼자 떠들다 오늘 끝나겠어요. 남북분단. 자, 한국인 은박자를 정리를 해봤더니 의외로 북한이 많았고요. 중국인 은박자가 평화를 떠올리신대요. 독일 분들은 모르겠다 빼고 남한. 그쵸? 이 자료 조금. 네. 자, 그래서 DMZ를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그럼 DMZ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자, 생태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분단의 상징인 다크 투어리즘으로 갈 건지 제가 보기엔 두 개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통일 후에 우리 DMZ의 모습은 생태 쪽으로 좀 더 많이 갈 것 같고요. 만약에 통일 전이라면 아무래도 분단 상징 이쪽이 중요치 않을까. 그리고 사실 분단된 거를 직접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MZ는 어떤 가치가 있을지 여러분들도 이제 해설할 때 본인의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지 이제 그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분단 상징이 지금 경제자원 요소보다는 지금은 되게 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경제자원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러한 이제 경제자원으로서의 통일 전과 통일 후에 이제 그런 가치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 8개 가치 요소가 나온 거고. 자, 이번에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DMZ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각 나라별로 DMZ가 뭐야? DMZ의 어떤 처음 느꼈던 이미지 뭐 이런 걸 보셨고요. 그러면 DMZ가 갑자기 한국의 DMZ를 얘기하다가 내용이 왜 세계의 DMZ를 넘어갈까? 지금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이드인데 DMZ는 우리나라에만 있고요.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라는 멘트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실지도 몰라요. 아니면 저도 그러한 말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O인지 X인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DMZ는 한국에만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고 간다면 요거 끝나고 나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사라진 DMZ가 물론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독일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일단 라인란드 비무장지대라는 건 여러분도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독일과 프랑스에 있었던 라인란드 비무장지대고요. 핀란드, 올란드 제도에도 비무장지대가 있고요. 비무장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비아 사원, 그 다음 한국의 비무장지대,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골란고원, 수단과 남수단에도 비무장지대가 있고, 그 다음 키프로스 비무장지대가 있고, 자, 남국의 비무장지대가 있대요. 그럼 이제 비무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떠올리는 걸 떠오르시면 당연히 우주에도 있어야 되겠죠. 어떨 때는 이제 충돌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비무장지대라는 게 혹시 우리가 떠올리는 전쟁과 비무장 같은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많은 혼동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의미를 좀 파악하고 있어야 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는 비무장지대가 아니에요. 뭐 내지는 그런 정의를 좀 내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앞에 거에는 요거 하나하나 전부 다 PPT가 있었어요. 근데 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저도 요거 책을 하늘에 보는 세계의 DMZ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일단은 그냥 지도에만 같이 올렸고요. 혹시 뭐 여러분들이 그럼 한국의 비무장지대 얘기를 할 때 혹시 수단이라는 나라에서 만약에 손님이 오실 예정이다. 그럼 그 나라에도 혹시 이런 게 있는지 그럴 때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비무장지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또 세계적인 접근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혹시 한번 뭐 그냥 다른 나라에도 비무장지대가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가 당연히 평화협정을 맺으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비무장지대도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에. 그렇죠? 그래야 우리는 평화협정을 맺고 전쟁 지금 현재 우리 휴전이라고도 하고 뭐 정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태가 그죠? 끝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직 진행 중인 건데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세계 DMZ에 대해서도 조금 우주나 남극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비무장지대가 꼭 뭐 피비린내 혹은 뭐 양쪽 군인이 뭐 맨날 겨누고 있고 뭐 이런 느낌은 아닌 또 비무장지대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계 DMZ 중에 우리가 가장 이제 우리랑 역할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의 역할 뭐 그게 필요한 게 바로 우리 저머니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겠지만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된 비무장지대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한국말로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추측부, 그죠? 추측부. 자, 세 나라 어디죠? 이제 그 나라 국기를 보면 다 아시잖아요. 자, 첫 번째 나라 어딘가요? 네, 이 나라 누구예요? 일본, 네, 그다음 독일, 네, 이탈리아. 우리 외울 때 이렇게 외우지 않았나요? 그다음에 독일 2로 하셨어요? 아니면 독이 1로 하셨어요? 네, 한국말로는 그렇게 하셨고. 아, 독일, 연합국은 미, 소련, 그다음에요? 영국? 소련, 영. 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한국 전쟁하고도 물론 이제 바로 연결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배경 설명하실 때 2차 세계대전 얘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추측국은 자,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잖아요. 그럼 이들한테는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생긴 건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주요 연합국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미, 영, 소. 자, 소련이 재밌어요. 그렇죠? 일단은 연합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독일, 일본, 이태리는 우리랑 조금 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우리는 이제 연관이 있겠죠. 우리가 일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러면 식민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이 이제 전후 처리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일본의 소유니까 같이 그런 처리를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들이 있었나? 한국전쟁 때 우리 조금 나왔던 여러 회담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패전국 처리를 하기 위해서 파리 회의가 있었고, 그러면 이 패전국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겠죠. 거기에 이제 독일은 바로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나라가 먼저 나오네요. 자, 우리나라에는 어떤 것이 생긴 거예요? 바로 38선이 북쪽과 이남으로 나뉘면서 공산주의와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이때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국이 분단이 언제 돼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저는 1945년 38선이 있어서 공식적이진 않지만 일단은 분단이 될 그런 소지가 형성이 된 거고요. 그다음 48년에 한 나라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48년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저는 이제 두 개로 나눠졌다라고 또 48년을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53년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고 38선이 휴전선이 바뀌면서 네, 이제 공식적으로 분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45년, 48년, 53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두를 어떻게 하실지 45년, 48년, 53년 네, 그거랑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결과로 이제 38선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럼 독일의 경우를 지금 이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네 나라가 점령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으로 이제 네 개가 점령이 된 거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었죠? 소련과 미국으로 두 나라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독일은 네 개의 나라서 이제 점령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자, 근데 이 벌린이란 도시 여기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벌린이 여기 동독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 이 벌린을 또 나라들이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복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벌린 월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먼저 베를린 장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베를린 장벽은 서독이 아니고요. 이제 동독이 건설을 했죠. 이제 동독에서 자꾸 서독으로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그거를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세운 장벽이 이제 벌린 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베를린이 동독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지의 섬이 돼버린 거고. 우리가 보통 이제 냉전이라는 걸 얘기할 때 독일의 분단을 얘기할 때 사실은 벌린월을 먼저 떠올렸어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또 많이 들어보시지 않은 이건 지금 벌린월이죠. 저도 그래서 독일 여행을 사실은 일부러 했어요. 그래서 브란덴부르크 그 앞에 이제 갔는데 근데 저도 그때
훌륭한 가이드한테 얘기를 좀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 혼자 개인 여행을 하는 바람에 그냥 찾아 갔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못 얻고 오기는 했는데 물론 이제 가이드 한 분을 만나서 뭐 하긴 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좀 힘들었고 브란덴부르크는 저는 이제 혼자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린월의 이제 과거의 모습인 거고 여기에 벌린월이 이제 무너진 게 또 우리나라에도 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베를린 장벽이에요. 자, 지금 이제 남아있는 부분을 또 이제 일부는 남겨두고 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듯이 이제 뭐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 장벽은 이런 식 그다음에 이제 그래피티로 왜 페인팅 돼 있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브란덴부르크 지금 가면은 이 앞에는 이게 이제 철거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광장이 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한번 가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그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지금 이런 상태고요. 자, 지금 을지로에 와 있는 베를린 장벽은 페인트 그 칠한 게 전부 다 벗겨져 가지고 그죠? 장벽인지도 못 알아보게끔 돼 있고 의정부역에 있는 베를린 장벽은 저는 아직 못 봤고요. 이게 지금 아직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도라산역의 베를린 장벽은 있는 게 확실하고 근데 지금 이제 도라산역을 문을 닫은 지 좀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조금 훼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DMZ 투어하면서 도라산역이 개장됐었을 때는 베를린 장벽이 그 안쪽에 있거든요.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가 철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 아이언 커튼이랑 벌린 월 물론 이제 뭐 동일시 하듯이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자, 그 벌린 월 말고 자, 이 철조망 쳐진 것도 기억나시죠? 바로 이게 이제 아이언 커튼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벌린 월 말고 자,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언 커튼, 자, 철의 커튼이라는 게 뭐 여러분이 많이 봐주셨던 그거예요. 감시탑도 많이 있고 뭐 지뢰가 좀 깔려 있고 철조망이 있고 바로 여러분들이 보이게 되는 사진 왼쪽 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네. 여기에 있었던 게 이스트 저머니, 웨스트 저머니 사이에 있었던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우리의 DMZ와 너무 유사한 아이언 커튼이 되는 거죠. 이 아이언 커튼이 독일 통일 이후에 어떻게 바뀐 거예요? 자, 그르네스 반트라는 거로 바뀐 거죠. 이게 이제 녹색띠라는 뜻이고요. 환경단체 분트 프로젝트 하나로 이제 89년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언 커튼 안에 지뢰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랑 DMZ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고 동물들만 있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생태적으로 이제 보존이 잘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DMZ하고 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이 그런 통일 후에 녹지 공간을 이제 보존하자는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거기를 개발하자가 아니라 보존을 하자는 쪽으로 가서 이제 그린에스 반트 지금 현재 이런 모양으로 복원이 됐잖아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이거는 이제 바뀌고 난 아이언 커튼이 바뀌고 난 그린에스 반트입니다. 자, 베를린에 있는 벌린 월과 지금 현재 그린 에스파란트. 그래서 저는 그린 에스파란트를 못 갔네요. 그래서 다음 혹시 독일을 갈 기회가 된다면 그린 에스파란트를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나라 DMZ하고 너무 유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외국 분들한테 그린 에스파란트를 언급을 한번 했더니 외국 분들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벌린 월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 그린 에스파란트 지금 생태에 그렇게 변하게 된 그런 내용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DMZ 얘기를 할 때 독일 분들이 계시거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혹시 할 기회가 생기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DMZ는 미래의 그린에스반트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베를린 월과 그린에스반트 여러분들 지금 보셨고요. 자,
어때요? 우리 DMZ하고 너무 유사하죠? 그죠? 예, 그 어떤 기본적인 철조망, 뭐 이런 감시 초소 이런 게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DMZ를 우리는 그냥 관광지라고 부르지 않고 안보 관광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National Security Tour라고 저도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조금 많이 조금 웃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안보 관광지를 National Security Tour를 가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 DMZ를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안보 관광 개념으로 관광지를 간다. 아직도 공산주의는 있는 거고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는 뭐 반공주의 그런 교육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되게 조금 공산주의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한국에 오면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안보 관광지라는 내용을 했는데 이거 외국분들한테 너무 안 와닿는 거. 자, 안보 관광에 근데 가이드로서는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경복궁과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이제 안보 관광 할 때 뭔가 멘트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일반 관광지처럼 그냥 즐겁게만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조금과 메시지를 좀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또 그분들도 감동을 하고 제 경험엔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이분들의 터치할 만한 얘기를 하나 해주는 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산가족도 그렇게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도 아주 잘했어요. 마무리는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투어를 해주시면은 금상첨화이지 않을까. 자, 안보 관광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휴전 상태를 대표하는 거가 되는 거겠죠. 직접 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first come first service고 너네 여권 갖고 와야 되고 뭐 무기 소지하면 안 되고 이러저러한 거 하면 안 되고 안 돼, 안 돼, 안 돼가 많아. 왜? 여기는 지금 현실 직접적으로 우리의 적군과 대치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DMZ의 매력이지 않나.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군의 통제하고 보안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통일대교 검문소를 통과하게 되잖아요. 왜 여건이 필요해요? 통일대교 검문소를 통과를 하는데 거기가 군의 통제를 받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손님들한테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실은 수익 창출이 될 수 있어요. 요 안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렇죠. 식당을 들리든지 뭐 어떤 체험을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또 수입 창출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여기는 이제 사전에 예약해야 되는 경우 예전에 단체일 때 있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단체도 다 줄 서서 들어가니까 신분 확인 꼭 해야 되고요. 그다음 출입 통제를 받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약간 뭐 자유로운 행동보다는 조금 이제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안보 관광지의 특성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경복궁 멘트할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세이프티 룰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가이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안보관광지 DMZ, 그래 DMZ가 이제 뭐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그럼 안보관광지로는 보통 어디를 가나요? 바로 전망대를 갑니다. 전망대가 몇 개나 있어요? 14개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가는 데가 여러분들 아시는 데 어디예요? 저는 뭐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저도 안 가본 데가 많네요. 자, 뭐 통일 오류산 전망대는 당연히 갔겠고 도라산 전망대, 그 다음에 상승 오피, 그 다음에 저는 열세 전망대인가? 네, 그 다음에 을지 전망대, 그 다음 통일 전망대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제3땅굴하고 도라 전망대는 자주 가니까 아마 여기를 주로 하실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예를 들면 제3땅굴이 문을 닫았어요. 그럼 철원을 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제4땅굴, 철원 제2땅굴하고 제4땅굴은 조금 제법 가요. 그래서 이제 제3땅굴이 조금 투어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제 좀 익숙해지셨으면은
팸 투어나 또 본인이 직접 이렇게 갔다 오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DMZ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내주실 수 있다? 바로 전망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전망대가 짝꿍처럼 움직여요. 전망대만 보지 않아요. 보통은 뭐랑 짝꿍이다? 땅굴이랑 짝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땅굴하고 같이 묶어서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전망대만 보는 경우는 이제 다른 데 둘러보고 전망대 이렇게 상승 오피나 뭐 이렇게 가시는 방법도 있고 애기봉 같은 데는 이제 근데 보통 다른 거는 땅굴하고 같이 세트로 돼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당연히 전망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땅굴이 되게 시원해요. 겨울에 따뜻하고. 근데 내려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좀 뼈가 살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땅굴은 조금 힘듭니다. 어쨌든 쭉 걸으시려면. 자, 일단은 제일 땅굴은 겉에서만 OP에서만 저기가 1땅굴이에요. 군인이 이제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1땅굴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네, 여기는 폐쇄가 됐습니다. 하지만 땅굴을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혹시 1땅굴 군 관련해서 이렇게 만약 가게 된다 그러면 1땅굴 안에 들어갈 수 없다. 폐쇄다. 예,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2땅굴, 4땅굴은 또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는 3땅굴이 조금 익숙해지셨으면은 2땅굴이나 4땅굴도 좀 가셔가지고 같이 한번 이제 보시면은 많은 공통점과 또 이제 조금씩 다른 점을 또 이제 거기 가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다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금 이제 다른 점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1, 2, 3, 4땅굴은 바로 제3땅굴 갔을 때 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땅굴 섹션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1땅굴 74, 75, 78, 90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서 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어디에 있다 정도, 언제 발굴됐다 요 정도를 탁탁탁탁 해주시면 그 땅굴 4개가 딱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1, 2, 3, 4를 갔다 오지 않았지만 3땅굴밖에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1땅굴, 2땅굴, 4땅굴의 존재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어디에서? 전 시간에서. 자,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DMZ 중에 우리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판문점 JSA도 투어로 갈 수 있었다. 지금은 근데 유관기간 특별한 경우에만 지금 열려 있어요. USO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 일반 여행사에서 받아서 하는 그런 거는 지금 현재 닫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픈이 되면 예전에 여기 많이 갔던 데는 이제 저는 이제 중앙고속 소속이어서 중앙고속 갔고요. 판문점 트래블 센터, 그다음에 KTV, 그죠? 그다음에 서비스클럽, 그다음에 코스모진이 또그 슬롯을 하나 따가지고 주중에 한 번인가 주말에 한 번인가 이렇게 2번 정도인가를 또 땄어요. 그래서 일반 여행사, 전문 여행사, 저는 이걸 전문 여행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판문점을 갈 수 있는 여행사들이 있고, 일반 그 여행사에서는 이제 코스모진 같은 데서 이틀 정도를 슬롯을 땄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하나투어에서 요거를 뭘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분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는 뭐 문의를 가끔 우리 하잖아요. 채팅방에. 근데 일반인들이 가는 슬롯은 지금 오픈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없다라고 보시고 특별한 경우는 이제 뭐 제한군인의 소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USO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특별한 팀, 특별한 허가를 받은 팀만 JSA를 들어갈 수 있고 저는 작년 10월인가 그분들이 제한군인의 그 다른 해외 지부에서 오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슬롯 하나 받아서 갔었어요. 근데 재미가 너무 없어진 거예요. 이게 판문각 앞에도 그냥 허황해가지고 제가 예전에는 북한군이 사열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 한참 때 이제 시끄럽고 그럴 때. 근데 지금 갔더니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아무 일도 없어야 제일 좋은 곳이긴 한데 뭐 너무 조용하니까 조금 이제 좀 재미는 많이 없어졌어요. 뭔가 좀 이제 북한군 병사 요 앞에 판문각 앞에 마비라고 불리는 이제
조금 잘생긴 친구, 망원경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가 재미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판문점 투어 가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북한군이 호응을 안 해줘. 왜냐면 걔네도 CCTV로 이제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안 나와. 판문각 밖에 나와줘야 이쪽에서 사진을 찍어야 그림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재미가 좀 없어졌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판문점 투어가 제가 했을 때는 가이드가 전부 다 해설을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한 팬데믹 조금 전부터 그 사단장이 바뀌면서 미군들이 해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이드는 인솔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바뀐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미군들이 하는 그러한 그 시나리오, 스크립트, 그거는 이제 저는 있겠죠. 예. 근데 그거를 갖다 이제 미군들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들도 뭐 기껏해야 뭐 1년 있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된 친구는 잘하고 신병은 잘 못해요. 왜냐면 걔네도 암기해야 되잖아요. 잘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뭘 물어봐서 모르면 비밀이래. 저희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뭘 모른다. 비밀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판문점 투어가 제일 아무래도 핫하겠죠. 근데 조금 사실은 가면 실망하실 수 있는 소지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양면이 있어요. 아주 멋진 곳이기도 한데 갔다 오면 에이 별거네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이제 실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실망하셨을 때 의미를 부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때 2018년 여러분 또 기억나세요? 그죠? 3차 정상회담하고 우리 통일되는 줄 알았잖아요. 통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북한까지 뭐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막 이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 안 하셨나요? 둘레길이 이제 조금 더 활성화가 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팸 투어로 막 걷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팬데믹 왔고 뭐 이제 연대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안보관광객 투어를 또 한다면 둘레길을 걷는 투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인센티브 단체나 학단이나 이런 데는 이런 데를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평화 둘레길이라는 거를 걸을 수도 있어요. 현재 지금 나온 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안보관광지를 뭐 우리가 제3땅굴만 알고 계셨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된다? 땅굴과 전망대 세트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한 JSA 투어가 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둘레길을 걷는 그런 것도 투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킹 투어 개념일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 근데 주로 전망대와 땅굴을 둘러보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DMZ 안보관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근데 대개는 세트로 많이 가요. 근데 하나만 뭐 예를 들면 고성통일전망대만 뭐 간다라든가 뭐 그렇죠? 거기 DMZ 박물관이 있긴 한데 뭐 하나만 둘러본다. 뭐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는 할 수는 있기는 한데 이제 땅굴을 안 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고성 갔을 때는 저도 그때 제사 땅굴이 그때 문을 닫았나 뭐 그래가지고 저도 그 전망대만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는 그때 따라 다르다. 네, 이렇게 둘레길까지 이제 훑어보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가이드로서 내가 경복궁이나 뭐 창덕궁 해설하고 뭐 종묘 해설하고 다 좋잖아요. 그러면 DMZ를 갈 때는 여러분들이 DMZ 가이드예요. 사실은 판문점 가이드는 전속 가이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그 단체에서 그냥 판문점을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솔 개념을 쫓아가는 경우예요. 그럴 때는 군인들이 탑승을 해서 해설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때는 가이드라기보다는 인솔 개념이 되는 거고, 그럼 판문점은 내가 할 수 없어. 그렇죠? 특별한 경우에만 제가 전속일 때만 판문점 해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땐 여러분들이 땅굴 가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막 열심히 외워야 되는 역사적 사실과 교훈.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DMZ를 가고 싶어 하느냐.
그죠? 지금 현재 우리는 ing 중인 거죠. 잠시 전쟁을 멈춘 것뿐이에요. 그런 거를 조금 사람들께 계속 부각을 시켜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는 세이프티 룰에 잘 맞게 잘 따라줘야 되고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장소를 잠깐 들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손님들한테 인식을 좀 시켜드려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여기서 끝나면 그냥 우리는 분단 국가잖아요. 하지만 미래에 우리는 당연히 통일이 될 것이다. 왜? 우리는 한때 삼국시대 때 세나로도 나눠져 있었고, 그 다음에 남북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변경이 조금 고려, 조선 거치면서 사실은 분단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였기 때문에 미래에는 당연히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닌 이왕이면 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싶은 거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손 놓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전으로 따지면 아직 100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의 100년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아주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와 과거는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미래를 어떻게 손님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냥 DMZ 잘 보고 좋은데 어쨌든 멘트를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그렇죠? 그럴 때는 DMZ의 가치라든가 아니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통일에 대해서 근데 통일에 대한 생각도 많이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그 아까 베를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진 있었잖아요. 네. 그거 한 번만 더 좀 볼 수 있을까요? 베를린, berlin 네, 장벽 아니면 그리네스반트요. 베를린 장벽 그 설명하시고 뒤에 베를린이 이렇게 막 여러 나라에 갈려져 있던 아, 4개국으로 점령돼 있던 거요? 그거 좀 자, 이거 스탑하세요. 이거 아니고 이 앞에요.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 이거요? 예예예. 예. 하나만 좀 찍게요. 여기도 벌린 안에도 이렇게 돼 있다가 예. 여기 전반적으로 나눠진 거는 이제 그 여기도 색깔이 있으시죠? 처음에는 벌린도 이렇게 뭐 지금 몇 개국이야? 소련, 그죠? 그다음에 파란색은 없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위치는 크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벌린도 이렇게 나눠졌던 거예요. 그랬다가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쪽 이렇게 소유가 돼요. 우리도 왜 거의 저번에 소련 가고 뭐 우리는 딱 두 나라였지만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여기에서 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응? 동우쌤. 이게 예전에 좀 궁금했었어가지고 어떻게 갈렸었나 궁금했었어가지고. 아, 궁금하셔가지고요. 네. 네, 처음에는 이렇게 네 나라로 있다가 이제 차차 두 개의 나라로 이제 나뉘게 되는 거죠. 이스트 저머니, 웨스트 저머니. 네. 네, 그러면 97분. 오늘 그러게 저쪽에 오셨던 분들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네. 달랑 3분? 4분? 4분 오셨어요? 지금 4분 보이는데? 아, 연진쌤까지 포함인가? 5명. 5명이에요? 오, 선생님 저 아침에 부산에서 투어 마치고 올라와서 막 집에 가고 싶은 거 오프라인 왜 그랬어요? 선생님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집에 가서 드리고. 왜 그러셨어요? 너무 집에 가서 듣고 싶은 말을 근데 저는 사실 주무를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집이 안양이에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조금 아까워요. 깍쟁이 같죠?
아침에 감천 막 땡볕에 돌고 막 그리고 지금 올라가자마자 왔는데 선생님 오늘 시킬게. 걱정하지 마. 부산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부산 어디? 그러니까 오늘 그 감천마을이라며 아, 감천마을. 송도 구름 산책로 음. BTS 그 지민 아버지가 한다는 카페. 아, 네. 그리고 반일 일정이어가지고 그러고 바로 서울 올라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는 저번에 부산을 프라이빗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부산을 뭐 알아봤자 몇 군데밖에 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서제션을 하길래 나는 부산의 올드와 뉴를 보여주겠다. 이게 감천마을 올드. 그 다음에 뉴는 해운대로 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랬더니 해프데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컨셉을 또 도입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BTS 그 성대가 껴있으니까 거기는 뭐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는 마구 시킬 거예요. 시키셔도 되죠? 근데 나 오늘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튜스데이 아카데미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쵸? 이제 조실까봐 이제 막 시켜볼게요. 왜냐면 이 정도는 또 우리 가이드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쵸? 그래서 혹시나 뭐 잠깐만 다시 올게요. 그런 거. TNG. 근데 BTS 여기 부산 얘기가 없긴. 동우쌤, 동우쌤. 네. 네. 동우쌤 저기 이건 이제 다음 넘깁니다. 네.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알아보시는 게 몇 개 있으세요? 나는 DMZ 설명을 이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DMZ가 뭐예요? 아, 이거부터 할까요? 동우쌤, 거기 네. 그 화면에 나오신 분. 자, 화면에 있는 분 다 시킵니다. 그쪽 일단, 오늘 열성적으로 저를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 먼저 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DMZ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DMZ를 알아야 DMZ 뭐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DMZ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한 문장. DMZ는 뭐다? 동우쌤, DMZ는? TNG? 네, 용어를 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DMZ의 정의도 좋아요. 아니면 여기를 보고 DMZ는 뭐다? It's a symbol of scars. 아, Symbol of 예? scar. DMZ는? 스카야? Symbol of scar. 조금 더 정확하게.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 DMZ는? 남북한 상처의 상징. 상처의 남북한 상처의 상징. 상징. 자, 꼭 채팅창에 쓰세요. 자기가 한 거. 남이 이렇게 한 거 여러분들 다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하는 DMZ는 뭐다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DMZ는 뭐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동우쌤은 남북 뭐의 상처다? 제가 지금 이게 채팅을 좀 볼 수 있나? 이쪽에 여러분들이 DMZ는 뭐다? 남북 분단의 상징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DMZ에 대해서. 그쵸? 싸움 금지지. 전범지지. 싸움 금지 지역인데 싸움을 하고 있죠? 살살살. 그러니까 이제 전면전은 못하고 살살살 하잖아요. 살살살. 완충지대.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 얘기한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버펄존. 자, 위아래 한국어, 영어 똑같고요. 자, DMZ는 완충지대로서 남북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럼 두 문장 벌써 됐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 딴 분은 또 뭐라 그랬나? 아니에요. 전범주세 가만히 있어봐. 주먹, 발, 입 말고 총도 쏘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 되잖아요. 쏘긴 쐈잖아요. 쏘기도 해요. 그죠? 주먹, 발, 입, 그리고
가끔 싸워가지고 저번에 여기서 총격전 벌어졌던 일 있잖아요. 예전에 그 러시안 저널리스트 넘어갔을 때 총격전이 있었던 거 기록이 있어요. 엑스모델 인시던트도 있었잖아요. 그죠? 전본준 쌤 인정하세요. 입으로만 말고 총격전도 벌어졌던 곳이에요, 사실은. 그런 게 어디에 있다? 전시관, 제3땅굴 정시관에 가면은 거기에 그 내용 엑스머들 인시던트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그 앞에 거는 없겠다. 러시안 저널리스트 사건은 우리 DMZ 말고 그 JS 쪽에 그 전시관에 있어요. 왜냐하면 JS에서 일어난 가장 큰 폭동, 그죠? 그게 이제 엑스머들 인시던트인데 그게 어디에 있다? 제3땅굴 거기 설명하는데 JS 거기 섹션이 있잖아요. 거기에 합쳐져 같이 있어요. 처음 보는 듯한 이거 있어요. 엑스머더 인시던트는 누구나 다 좋아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자극적인 단어가 들어간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엑스머더 인시던트 세 단어 너무나 강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판문점 그 미니어처 설명하고 왜 JSA가 필요하냐면 그 전시관에서 여러분들이 할 얘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미니어처 설명하고 쫙 엑스머더 인시던트 있는 대로 가시던가 이쪽이 사람이 많으면 엑스머더 인시던트를 먼저 설명하고 이쪽 미니어처를 쫙 오든가 두 군데는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땅끝 섹션하고 전시간 빠지면 되고 시간이 좀 남으면 거기 DMZ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지도 비슷한 거 왜 거기 있잖아요. 미니어처로. 지도는 아닌데 그 DMZ 내려다 볼 수 있게끔 유리 그 플로어로 돼 있고 그 한쪽 섹션에는 지금은 전등이 불이 들어오는 애도 있고 안 들어오는 애인데 이렇게 하면 왜 난방한개선, 보강한개선 이렇게 들어오는 불이 있잖아요. 다들 왜 처음 보는 듯한 처음 보시나요? 네. 자, 그럼 여기 남북 분단의 상징으로서 안층지대를 만든 것이다. 남북 분단을 네, 상징 들어간 게 조금 그렇기는 한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럼 이제 저랑 DMZ를 이제 실제적인 DMZ를 이제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수업하기 전에 이거 아마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DMZ 여러분들이 정리가 오늘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영어 가이드 분들은 지금 너무 즐거워요. 영어가 보이기 때문에. 근데 뭐 중국어 가이드이신 우리 가이드님도 영어 하시는 분, 그죠? 일단은 영어로 정리되어 있는 그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녹색으로 지금 색깔이 쳐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건 다 선이 아니에요, 사실은. 라인으로 돼 있지만 라인은 아니라는 게 참 재미나요. 자, 어디부터 우리 가야 되나요? 제가 여기 지금 이 라이트가 켜지면 한번 해볼까요? 자,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뭐 안 들어옵니다. 어이, 이거로 저는 이거로 넘어갔는데 다행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로 넘어갔나요? 갑자기 공유 중진 아니죠? 지금 화면이 이상해졌네. 저 나오는 거랑 좀 다르다. 앞으로 일단 보내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지금 화면이 보이는 거랑 좀 달라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는 게 지금 제가 이제 할 거잖아요. 근데 지도가 먼저 나왔어야 되죠. 그죠? 자, 요 다음인가 본데 화면이 되게 지금 여러분 여기 나오시는 화면인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지도가 이거밖에 안 나와서 큰일 났다. 자, 여기 먼저 초록색을 한번 보시면 자, 이 초록색 부분이 먼저 세 개의 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세 네. 개의 선 가운데 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군사 분계선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하죠? 휴전선. 군사 분계선 말고 우리 잘 하는 얘기 있잖아요. 휴전선. 그게 바로 MDL이잖아요. 자, Military Demarcation Line. 자, 화면상에는 다티드 라인이지만
자, 요거는 1292개의 패널 마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하얀색, 남쪽과 북쪽에 보여지는 색깔이 다르고요. 군사분계선이라고 써 있고 또 영어로 Military Demarcation Line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MDL에서 북쪽으로 2km 우리가 얘기하는 철조망이 쳐져 있잖아요. 자, 그게 뭐죠? 북방 한계선. 네, 북방 한계선. 어우, 이거 큰일 났다. 그럼 제게 뭘 넘기면 저쪽으로 넘어가네. 잠깐 요거 지금 여러분들 여기 북방 한계선 여기 그럼 빨리 설명하고 넘길게요. 제가 지금 잠시 이 화면이 이상한 게 떠가지고 지금 조정이 안 되는데 자 북방 한계선 자 어떻게 우리 보통 얘기하죠? Northern Boundary of Line이라고 저는 입에 붙어 있는데 어떤 데는 North of MDL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의미상으로 맞잖아요. 북방 한계선 그죠? MDL의 북쪽, MDL의 남쪽, South of MDL. 이 지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고 저는 그냥 Northern Boundary Line, 북쪽의 북방 한계선을 영어로 이제 만약에 공개된다면 아니면 Northern Boundary Line을 북방 한계선 뭐 어쨌든 뭐 우리는 미군 쪽이니까 영어가 먼저 나온 거를 한국어로 옮긴 건지 한국어에 있는 거를 영어로 옮긴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군 쪽에서 아마 한 거기 때문에 영어가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영어가 이렇게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Southern Boundary of Line을 하든가 Northern Boundary of Line 그죠? DMZ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MDL에서 2km 위에 Northern Boundary of Line, 그 다음에 2km 남쪽으로 Southern Boundary of Line, 그 다음에 그 밑에 다티도 이렇게 돼 있는 초록색 있죠? 바로 이게 남한에만 있어요. 북한에는 없고 바로 우리는 여기 CCL, Civilian Control Line인데 여기는 또 다르게 영어로 표현돼 있죠. Control Line Against Citizen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CCL이 입에 붙어서 그냥 Civilian Control Line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미상으로는 뭐 Control Line Against Citizen도 뭐 의미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4개의 선은 아니지만 선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제 그냥 가상의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가상의 선에 우리가 얘기하는 철조망이 쳐진 게 아닌 거가 뭘까요? 철조망이 아닌 거 제가 말씀드렸죠. 철조망이 아닌 거. MDL. MDL이 철조망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철조망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조금 이제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4개의 선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거를 지금 여기서는 지금 몇 킬로미터, 248km로도 나와 있잖아요. 요거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지금 요 자료는 248이지만 뭐 241, 뭐 이렇게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155마일 휴전선.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DMZ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Demilitarized Zone이지만 actually demilitarized 돼 있지 않는 게 DMZ의 또 아이러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JSA가 그 가운데 있잖아요. 물론 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죠. 거기 판문점이라고 써 있는데 위치 한번 보세요. 제3땅굴에서 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대교 타고 이제 그 제3땅굴 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진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JSA 투어를 가는 그쪽이거든요. 캠프 보니파스 가는 길은 직진, 제3땅굴은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판문점이 또 이 안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demilitarized가 아니라 most armed 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DMZ 아이러니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재밌어요. demilitarized 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예를 JSA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이 지금 보이는 게 뭐,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실 때 해주시고, 서울은 가까워요. 그쵸? 56km 뭐 이렇게 뭐 얘기하니까 보통 1시간 걸리는데 평양은 멀잖아요. 그러니까는 서울하고는 DMZ는 가깝고 평양은 좀 멀다.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 당연히 알고 계시겠고 거기에 개성은 또 가깝죠. 그렇죠? DMZ와 서울, 개성, 평양의 요 이제 거리로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게 그러면 DMZ equal MDL 플러스 SBL 플러스 NBL 맞나요? 네, 그러니까 DMZ라는 게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학 공식처럼 얘기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되는 게 DMZ는 그냥 하나의 라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MDL은 우리가 이제 군사분계선이라고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휴전선이란 용어를 또 쓰니까 영어로 하면 영어가 달라져요. 휴전선은 또 뭐라고 하면 되죠? 트루스 라인이라고 하죠. 그죠? 그 두 개를 뭐 같이 쓰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MDL이 입에 익어서 MDL 하셔도 되고 트루스 라인이 사실은 우리의 북한과 나누는 이제 경계가 되는 그런 거죠. MDL은 트루스 라인이라고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방관계선 아까 얘기했던 SBL, Southern Boundary Line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LL이라는 용어도 지금 여러분 화면 날라갔죠? 자, SLL, Southern Limit Line 혹은 South of MDL이라고도 의미는 다 지금 남방 한계를 나타내는 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아마 4번에 나올 것 같네요. 자, Northern Boundary Line. 자, 요게 뭐냐면 DMZ의 북방 한계선도 있는데 요게 이제 NNL로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Northern Limit Line이 돼요. 그럼 이게 또 한국말로 풀었으면 북방 한계선이 돼요. 같은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에 쓰는 거다? NNL은 마리타임 보도일 때 쓰는 용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MBL이라는 북방 한계선 여러분 찾다 보면은 혼동이 올 거예요. NNL도 북방 한계선인데 DMZ NNL을 얘기하나?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자, DMZ에 있는 MBL이 있고 NNL이라고 또 써있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리타임 보도로 가면 그 해상 경계를 나타내는 그런 선이 돼요. North Limit Line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김포 뭐 이런 쪽 갈 때 해상이랑 근접해 있는 곳에 갈 때 쓸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 오두산 전망대도 한강이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MDL을 얘기할 때 이제 NNL 개념의 마리타임 보도하고 여러분이 이제 목소리가 하울링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모바일을 같이 켜놓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꺼도 이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끈 상태거든요. 아이고. 자, 이게 지금 최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볼륨을 조금 줄여볼게요. 좀 낫나요? 하울링은 좀 괜찮아지셨나요? 네, 그럼 제 목소리 들리는 건 똑같고요. 네, 그럼 여기 루설 리밋 라인, 자, 요거 있는 거, 자, NNL이랑 구분하시라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38선, 그죠? 38 parallel. 자, 요거는 아까 38선이 한국전쟁 이후에는 뭐로 바뀐 거예요? 바로, 네, MDL로 바뀌면서 휴전선이 된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거 구분을 조금 해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아직도 38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38선과 휴전선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한 아까 북방 한계선이 뭐랑 헷갈린다? 마리타임 NNL이랑 헷갈릴 수 있어요. 서해에도 있고요. 동해에도 있어요. 다행히 두 군데만 있어요. 요거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자, 지상 위에 있는 거는 DMZ. 그 다음에 DMZ가 아닌 것은 이제 해상의 마리타임 NNL. 마리타임
보도라고 그냥 저 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혹시 오두산이나 이럴 때 가면은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고, 남한에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CCL, Civilian Control Line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머무르게 되는 공간은 CCL이에요. 사실 DMZ이 아니라. 그래서 DMZ 안에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 그 밑에 제3땅굴을 발견하고 나서 약간 그 난방한계선을 좀 넓혀놨잖아요. 그래갖고 왜 버스가 지나가면 밑에 푸른색 선으로 돼 있는 게 난방한계선이라고 우리 얘기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땅굴을 발견하고 연장을 한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km가 훨씬 넘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이제 가이드들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난방한계선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DMZ 안에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거든요. CCL에서 난방한계선으로 넘어가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3땅굴 투어할 때 그때 이제 파란색 선을 발견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몸으로 느끼기에는 그것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조금 더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보도 주변에 사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민통선과의 거리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나눠지기는 하는데, 이 영어로는 그냥 접경 지역이라고 해서 border region이라는 용어들을 좀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DMZ에 해당하는 그 용어 외에 GP나 GOP를 아셔야 되잖아요. 자, 오늘 아마 요거만 구분하셨어도 이제 DMZ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데, 자, GP와 GOP의 차이점. 자, GP는 DMZ 안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 GOP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민통선이 있는데, 요게 있는 게 GOP예요. 그러니까 GOP랑 GP는 DMZ, GOP는 예를 들면 민통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어로는 한국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전초기지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사전을 찾아봐도 한국말이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OP라는 말을 저는 이제 JSA 때는 OP 올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나 오셔야 OP 올레를 가거든요. 저는 못 가봤어요. 그거 아무도 가기 힘들어요. OP 올레는 좀 특별한 분들만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투어 때는 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OP예요. 그럼 옵저베이션 포스트가 되고 GP는 가드 포스트가 되는 건데 뭐 어쨌든 여기 OP는 관측을 이제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곳이고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잘 보인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GP랑 OP는 뭐 용어는 다른데 뭐 특별한 차이점을 저는 뭐 못 느끼겠지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GP는 좀 작아요. 이렇게 기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 갖고 몇 명 없게끔 돼 있고 OP는 일단 넓더라고요. 화면에서 보면 OP 올레는 저도 가보지 못했고요. 거기에 몇 사람들이 좀 서 있을 수 있어요. 전망이 좀 잘 되는 거. 혹시 박효정 쌤이 예를 들면 GP하고 OP가 실제적으로 어떤 차이점인지 좀 이따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구분이 되시면. 자, 그 다음에 TOD. 자, 요거는 뭐 TOD가 이제 OP에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추가한 내용이긴 한데 뭐 이런 거 너무 전문 용어잖아요. Thermal Observation Device라고 해서 그 왜 열상이 감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런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TOD 이렇게 좀 하나 알아두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게 조금 약간 이제 전쟁, 전투 혹은 군사 용어죠. 지금 했던 것들이 군사 용어. 우리 박규 선생님은 아마 또 따로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군사 용어에 해당하는 걸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DMZ 투어가 그래서 어렵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용어들이 또 우리가 일상에서 잘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DMZ 해석을 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거 먼저 용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제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 바로 옮기실 수 있겠죠. 자, 군사 분계선 MDL, 북방 한계선 NBL, 남방 한계선 SBL, 그 다음에 민간인 통제선 CCL, 접경 지역 border region, 예, 뭐 이 정도까지 하면 지금 용어가 그죠? 한 6개 정도? 6개인가요? 5개인가요? 이 정도는 입에서 바로바로 나오셔야 되고 구분하실 수도 있어야 되겠죠. 네. 구분까지 좀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설명하시기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휴전선과 38선의 차이가 지금
현격히 보여요. 그쵸? 38도선에서 이제 한국전쟁이 터지고 겨우 조고의 땅을 조금 더 얻으려고 전쟁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38도선보다는 북쪽에 해당했던 땅을 남한에서 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속해 있던 사람들인데 왜 강원도 저기 가시면 그런 일들 있잖아요. 원래 북한 사람들이었어. 근데 전쟁 후에 남한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돼서 이제 무슨 뭐 아바이 마을을 간데 물론 이제 거기 근처가 그렇게 됐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속한 데는 남한이었다가 북한이었다가 혹은 북한이었다가 남한이었다가 요렇게 주변에 요런 일들이 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8도선은 이제 뭐 꼭 그냥 분단이 아니더라도 거의 이제 남한과 북한을 나누는 한 중간 정도 되는 선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휴전선은 요거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38선은 몇 년도? 1945년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서 일단 미국에서 제안한 선이죠. 그래서 소련군이 좀 무장해제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된 선이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휴전선이 생기게 돼서 휴전선이 이제 공식적인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이 된 거죠. 자, 요 차이점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면 더 좋고요. 자, 38선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이거 38선 여러분 보셨나요? 사진에서만 봤죠? 그죠? 38선은 원래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8선이 지금 우리 바뀐 게 뭐예요? MDL로 바뀐 거잖아요. 자, 군사 분계선. 노란 쪽이 남한 쪽이에요. 북한에선 저렇게 하얀 쪽이 보여요. 한글, 그 다음에 한자. 왜냐하면 그쪽이 중국이 같이 도와줬었잖아요. 소련은 떠나고 중국 쪽이 그때 그 우리 정전협정, 휴전협정 할 때 사인했던 사람이 팽더키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문이 우리 남한 쪽에는 영어, 그죠? 영어하고 한글. 저쪽에는 어떻게 됐어요? 차이니즈가 관련이 돼 있으니까 한자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인한 사람들 그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북한 쪽에는 군사분계선이라고 한글로 써 있고 그 밑에는 한자로 써 있어요. 근데 남한 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군사분계선은 맞는데 그 밑에 영어로 Military Demarcation Line이라고 써 있습니다. 요게 바로 어딜 가면 요게 또 있느냐. 전쟁기념관에 요게 하나 전시관에 하나 있고요. 그 한국전쟁관 끝나고 거의 나올 때쯤 되면 요거 있어요. 군사분계선. 거기 가셔서 요거 꼭 찾아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JSA를 가면 요거 남아 있거든요. 돌아오지 않는 다리 옆에 여기 아직 남아 있어요. 이렇게 러슬 돼 있어요. 오래돼 있기 때문에 갈아주지 않으면 저렇게 오래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게 바로 군사분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아닌 거죠. 철책선 아니죠. 네. 자, 요거가 지금 보이는 게 오른쪽 게 바로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있는 네, 군사분계선입니다. JSA 투어할 때 여기 잠깐 멈추거든요. 그러면 사진 찍으라고 막 해요. 저게 바로 군사분계선이야. 이제 그 얘기 해주면서. 그리고 여기 군사분계선 여기 있는 근처에서 도끼 만행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여기에서 오른쪽이거든요. 여기 미루나무가 그쪽에 있어요. 미루나무 그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파란색 기둥 보이시죠? 아예 북한에서 못 넘어오게끔 저렇게 또 바를 만들어 놓은 거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북한군은 그 72시간 다리로 오게끔 돼 있어요. 여기를 사용을 못하게 됐어요. 돌아오지 않는 다리 사용하지 마. 72시간의 다리를 건축을 해서 그쪽으로 와요. 그 내용을 어디서 설명해야 된다? 땅굴 전시관 안에 요게 다 보여요. 요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설명을 미루나무 설명해 주셔야 되고 뭐 심하시면은 근데 그렇게까지는 뭐 거기 초소 이런 거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제가 JS를 했지만 거기에서 뭐 시간이 많아가지고 JSA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 예를 들면 길면 5분이에요. 5분 안에 보이는 것들 딱딱딱딱 찝어가지고 2, 3분 안에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가이드 하나가 거기를 5분씩 지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니어처 보이는 데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거기 미류나무와 그다음에 거기 그 그림에는 뭐 요 분사분계선이 보이지 않지만, 예, 요게 돌아오지 않는 다리 옆에 있는 분사분계선입니다. 자, 요거를 또 보면 GP하고 GOP 직선 되게 잘 나와 있죠. 그죠?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게 GP예요. 그 다음에 우리 CCL 쪽에 있는 게 GOP인 거죠. 네. 가드, 아웃포스트. 그죠? 가드 포스트는 GP. 가드, 아웃포스트는 GOP. 박효성 선생님, 저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죠? 아니, GOP 저도 구분하는 거, 저도 요거를 이거 되게 모르거든요. 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요 설명이 좀 잘 돼 있어서, 네. GP와 GOP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자, 여기도 지금 설명 잘 돼 있죠. 초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GP와 GOP 구분하는 거, 그게 지금 나와 있고요. 요건 되게 재미난 거잖아요. 자, 북한이 살살살살살 어떻게 된 거예요? 북방 한계선을 살살살살살 자꾸 MDL 쪽으로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DMZ 4km가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씩 더 줄어든 거예요, 솔직히. 이게 되게 지금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도 어떻게 해요? 대놓고는 못하지만 우리도 약간 안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거기? 안쪽으로 들어갔잖아요. 북한에서 자꾸 2km 있던 게 자꾸 안쪽으로 오니까 이쪽에서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km, 4km 와이드스지만 아니야. 계속 이게 좁아지고 있어요. 이것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DMZ의 어떤 팩트는 4km 와이드스 되는 곳이 없고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팩트가 재미난 내용입니다. 안 재밌으시나요? 네, 4km 넓이가 아닌 곳이 많다. 자, 이게 바로 민통선이잖아요. 민통선도 바브드 와이어야. 우리 오른쪽에 있는 민통선 어디에서 많이 보셨어요? 임진각 옆에 있잖아요. 임진각 스팀 로코모티브 있는 데서 오른쪽 약간 내려가면 비탈길 거기 있거든요. 네, 민통선 거기 잘 보이세요? 그러니까 임진각에서 보이는 거는 그 펜스는 전부 다 민통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 보통 생각할 때 그거 DMZ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죠? 남방한계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많아요. 근데 내 앞에 눈에서 보이는 건 거의 민통선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민통선은 왜 필요해요? 버팔존이 있는데 그러면 군대들이 어디에 있어요? 대기할 수가 없잖아요. DMZ 안에. 그러니까 바로 DMZ 바로 뒤에 있는 CCL 안에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통선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민통선을 통과해야만 DMZ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통선의 개념은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민간인을 통제하는 거죠. 만약에 민간인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 그러면 허락받고 거기 가서 커뮤니터 파머를 하거나 뭐 이제 대성동이나 이런 데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해마루 마을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민통선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시설을 보호해야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군사시설이 그럼 어디에 있어? 라고 했을 때 DMZ 안에 있을 수는 없지만 DMZ 바로 밖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되게 재미난 사실이에요. 무기가 어디 있을까? 그죠? 네. 자, 민통선을 조금 더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방 한계선 우리 조금 이제 요거는 그러면은 땅에서는 육지에서는 DMZ 나 알아. 그러면 이 NNL이라는 게 요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오류산 전망대나 우리 이럴 때 갈 때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한강 에스튜아리아도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은 한국전쟁 이후에 제일 예를 들면 피부에 와닿은 거는 해상교통이 완전히 여기가 없어졌잖아요. 사실은 한강 나룻배가 떠서 그냥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진강이랑?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제일 어떻게 생각할 때 저도 몰랐는데 여기 다녀야 되는 거 아니라 원래 중립수역이기 때문에 원래는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에 대해서 막 서명하고 이랬던 거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어떤 그런 데서 이런 거를 이제 문제 제기했던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사실은 임진강과 한강에는 중립수역이기 때문에 배가 떠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조금 알고 계시고요. 일단 NNL 주장을 하고 있어서 북한이 90년대 전까지는 별 얘기가 없다가 90년대 이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얘기하는 다른 라인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쪽에서 이렇게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물론 이제 동해상에도 그런데 서쪽이 좀 더 많은 그런 분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NNL을 본인들이 이거를 지금 수긍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기 NNL을 중간으로 두고 어족이 풍부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물고기를 좀 더 많이 잡고 싶고 왜 이런 욕심들이 다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역을 너네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더 밑에다라고 주장을 뭐 하고 나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니네가 뭐 NNL을 침범했니 뭐 맞니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NNL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정한 게 아니고 마크 클락 장군이 우리 왜 사인하셨었잖아요. 이때 그냥 접경 지역을 경계선으로 이렇게 하자. 그때는 뭐 북한에서 아무 얘기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DMZ 연장선상으로 부은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3L이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얘네들 지금 가장 이제 뭐 가끔 이제 뭐 폭격도 나고 그런 저 얼마 전에 백령도 갔다 왔잖아요. 진짜 거긴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요렇게 여기를 가면 진짜 여기는 좀 바다고 그래서 조금 더 무섭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느낌은 그냥 저기가 북한인데 느낌은 조금 달라요. 고성하고도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저 2번은 가고 싶진 않은데 4시간을 타고 가야 돼요. 페리를 백령도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백령도 이쪽은 되게 조금 독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독특한 여기에 내가 집어넣지 않았네. DMZ 안보관광 예를 들면 백령도도 지금 포함되거든요. 여기 있는 뭐 대청도, 소청도 여기가 백령도에 또 군부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 되게 저기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3L을 기준으로 해서 연장선을 그은 건데 북한이 90년 이후에 이 NNL 그걸 못 따르겠다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서해에서 교전이 잦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연평도 해전이니 뭐 이런 일들 터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은 이제 그 서로 의견 합의를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언제 종식이 될지 뭐 이런 거는 진짜 모르는 일이잖아요. 우리 이거 너무 정치적인 거는 너무 생각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일단 북방한계선에 그거 있다는 거 이제 보시고 여기가 조금 지도가 더 잘 보이실라나요? 자, 동쪽은 심플해요. 그쵸? 서쪽에 비해서 동쪽 라인은 그냥 연장선 같은 느낌이 조금 들고요. 동쪽보다는 바로 이쪽에 그 보시면 우리가 주장하는 NNL과 북한이 주장하는 NNL 지금 보이세요? 빨간 선? 그죠? 북한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수역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니야. 여기는 우리 NNL을 니네가 침범한 것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전이 또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 교전이나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좀 하고 계셨다가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NNL 훑어봤고요. 자, 그럼 여기 한강하고 접경 지역,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강하고 뭐 김포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접경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오두산 가면 또 여기에도 접경 지역 개념 그게 또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NNL 좀 복합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DMZ를 설명했다면 NNL도 그냥 같이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두산이나 임진강이나 또 이렇게 강이 있고 이러면 또 DMZ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시잖아요. 강이 사실은 MDL일 수 있거든요. 사천강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사천강이 거의 MDL 수준이에요. MDL이 거기는 패널 마크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또 이제 식별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쌍방 민간 선박의 항행에 개방한다라고 돼 있는데 못 다닌다는 거죠. 바로 요거를 근거로 하여 사실은 배가 좀 그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북한하고 남한 배가 어떻게 서로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둥하고 그죠? 그 북한 거기 경계처럼 배가 좀 다니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아시게 되면 여기가 또 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뭐 아직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중립수역 아까 그 얘기한 지금 그거 지도가 조금 더 있어서 여기 표시가 너무 잘 돼 있죠. 우리가 지금 강화도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도도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MDL을 얘기하려면 여긴 지금 NNL에 해당되는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강과 바다는 패널 마커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상적인 이미지 라인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오도산 전망대도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중립수역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용어도 NNL 얘기하고 뭐 이럴 때 중립수역이라는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죠? 해당되는 게 어디? 오도산 전망대, 강화도 이쪽은 다 해당이 돼요. 이쪽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여기도 요건 이제 다른 뭐 이긴 한데 이제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이제 그림이 좀 다른 거를 제가 좀 갖고 와봤고요. 이 중립수역이라는 거 저희가 잘 모르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뭐 어쨌든 NNL 여기에서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NNL 관광지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면 우두산, 김포, 강화 여기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성 이게 좀 고성인가? 뭐 이렇게 바다를 끼고 분계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NNL인 거고 NNL을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예를 들면 DMZ가 문을 닫았어요. 그럼 어딜 가세요? 오두산 가실 거 아니에요. 김포를 가거나 강화를 가실 거라고요. 그럴 때는 NNL이 또 대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DMZ 그때 닫혔을 때 NNL 관광지라고 그래서 우리 김포 뭐 이쪽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렇게도 하고 있다. 일반 여행사에서. 자, 요거는 지금 일단 오두산 전망대. 자, 날씨 너무 좋았을 때 나온 거니까 이제 보시고요. 오두산 전망대도 여기가 뭐 군사분계선 어디예요? NNL 어떻게 하실 거예요?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이 해상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그 영상 보고 거기 미니어처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조금 프린트아웃해서 보여주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바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배나 강이나 바다는 저기가 NNL이야 뭐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립수역 개념이나 NNL의 뭐 바다나 이런 데는 이러한 개념의 경계선이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들지만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지금 김포, 애기봉. 제가 애기봉을 못 가봤네. 그러니까 김포도 바로 여러분들이 애기봉 전망대를 만약에 DMZ 투어가 또 닫혔다 그랬을 땐 여기도 간다라는 거예요. 김포도 간다라는 거예요. 애기봉 전망대를 가면 어디가 보인다? 북한이 보인다. 북한이 보이는 거를 우리가 또 안보 관광지라고 해요. 전망대를 왜 가는 거겠어요? 북한이 보이는 곳. 손님들은 북한을 가는 줄 알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DMZ 투어는 남한에서 북한을 조망하는 거예요. 근데 손님들이 이거 북한이야? 뭐 이렇게 조금 가끔 햇소리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라고 좀 꽝꽝 머리 땅땅 쳐주시고 여기 북한 아니야. 뭐 북한이니 저기가 임진각에서 맨날 자 보이면 북한이냐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좀 깨주시면 재밌어요. 사람들이 가끔 보면 너무 웃기는 것 같아. 임진각에서 여기가 북한이네. 이래갖고 가끔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 요렇게 어디가 북한이고 어디가 남이 그건 아니야. 우리는 남한에서 북한을 갈 수가 없지, 당연히. 그죠? 그러한 개념. 근데 좀 외국인 분들이 이제 그런 개념이 없으시니까 그런 이상한 질문을 가끔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강화. 강화도 좋죠. 네. 강화 평화전망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북한 땅 다 보이잖아. 다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바다를 끼면 바다를 낀 대로 너무 북한이 보이는 게 멋있고요. 저는 고성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도라전망대도 거기 사천강 있는 거 아시죠? 알고 봤더니 다 강이나 뭐가 있네. 사천강 넘어가도 부산이잖아, 저기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게 경계가 된다. 자, 여기도 이제 강화도 한번 가보시면, 북한이 보이면 너무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렇게 설렌다 그럴까?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외국 분들도 그래서 아마 DMZ 투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북한이 보이는 게 갈 수는 없지만 본다라는 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전망대 투어. 여기는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실 수 있는 해금강. 자, 바로 고성 통일 전망대입니다. 자, 바다 색깔 너무 예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기차 그 트랙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차 트랙, 우리 예를 들면은 북한 갈 때 예전에 뭐 금강산 투어 갈 때 뭐 갔던 육로 뭐 이제 그런 거 보이면 이제 같이 여기도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데는 마리타임 보도가 되겠고 바로 여기도 또 재밌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또 육로로 된 것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가시게 되면 공부 많이 하시고 가셔야 될 거예요. 고성도 너무 매력적인 또 북한과 남한을 보여주는 그런 전망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인가요? 판문점이 나왔네. 그러면 판문점은 일단 여기까지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판문점 하면 용어가 뒤에가 좀 제가 지금 이게 공유가 조금 이상하게 돼서 일단은 공유를 끌게요. 자, 사실은 자료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간에 한번 잘랐고 혹시 여러분들은 판문점까지 해주지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제가 끊었고요. 자, 뭐 간단하게 오늘 내용이 혹시 회장님이 하신 그 제목과 조금은 다를 수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DMZ가 얘기하는 이제 관광지로서의 DMZ, 그다음 이제 DMZ가 그럼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인지 아니죠. 세계에도 DMZ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제 독일의 경우를 조금 가져와 봤고 독일에는 진짜 우리나라 DMZ하고 너무 똑같은 지금 그린헬스 반트로 지금 이제 생태 공원화되고 있는 이제 그곳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나중에 한국 DMZ도 그렇게 이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DMZ 용어, 뭐 어느 외국어로든 여러분들이 보고 개념을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게 DMZ였다면은 바다에는 이제 NNL 개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서해 교전이나 먼저 이런 일이 교전이 좀 터지는 곳은 사실은 DMZ 부분보다는 서해 쪽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 거기는 DMZ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용어를 조금 정리해서 본인이 조금 이제 정리가 돼야 손님들한테 또 이제 우리가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뭐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4분 참석하셨네요. 네. 그러면 일단 저는 47분 뭐 거의 이제 50분 1교시 2교시 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얼굴 혹시 켜주실 수 있는 분 얼굴 켜주시고요. 지금 원래 튜스데이 아카데미가 조금 이제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요번에는 이제 저번에 한국전쟁하고, 제가 지금 이제 DMZ 일단 인트로덕션을 하게 됐고요. 아마 다음 주 같은 화요일 날은 JS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DMZ 투어를 하는데, 뭐 이제 여기는 시나리오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일반적인 거,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어요. 지금 채팅창에 지금 여러분들 이제 뭐 제가 지금 바로 이제 지명하시는 분은 바로 얘기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채팅창에 오늘 DMZ를 대충 이제 한번 훑어보셨잖아요. 그러면 본인만의 DMZ는 뭐다라는 한번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본인이 투어하실 때 좋으실 것 같아요. DMZ는 뭐뭐인 것 같다. 같다를 DMZ는 뭐뭐다. 오늘 들어보니까 DMZ는 뭐뭐인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들을 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아마 서로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또 생각하지도 않았던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또
정의를 내려주시면 우리 같이 사용하자고요. 네? DMZ를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저기 규성쌤 어디 가셨어? 네, 규성쌤 아까 그거 GP하고 CP 네, 혹시 아까 GP하고 GOP 말씀하셨는데 저는 군대 생활을 판문점 내에서 했는데 판문점 내에는 GP, GOP 개념이 없어요. 판문점 내에는 체크포인트라고 검문소, 그 사람과 차가 체크포인트 그게 있고요. 예, 제가 얘기하는 체크포인트가 거는 예, 체크포인트 알파도 되게 조그매요. GP처럼 생겼어요. 아니요. 알파, 브라보, 찰리를 그 저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체크포인트 올레라는 게 있거든요. OP 올레죠. OP. OP. 근데 이걸 좀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네. 판문점에 있었는 게 40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40년대요? 40년 40년 전? 전, 40년 전이 되어서 뭐 지금 선생님 설명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GP와 GOP라는 거는 GP는 전방 초소고 GOP는 전방에 가까운 일반 초소를 이야기하는데 GP, GOP는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항상 감시하는 곳이 이쪽이고요. 판문점 내는 지금도 그럴 거예요. 검문소가 있어요. 검문소 체크포인트 1, 2, 3, 4, 5가 있고 OP가 하나가 있어요. 그 OP는 지금도 있을 건데 그 판문점 보이는 북한 선전촌 있잖아요. 기정동. 네. 기정동 선전촌의 들판과 마을을 조망할 수 있는 언덕에 판문점 내에 OP5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 스타라이트 스코프 그리 한밤중에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야간 망원경 망원경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그 TOD 열상 감지 장치인데 이거는 그때는 없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판문점 내에는 GP나 GOP가 없다. 그 대신에 검문소 개념으로 체크포인트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자, OP 하나. 제가 아는 거로는 GP21, GP가 두 군데를 지나요. 판문점 가는 길에. 가기 전에. 가기 전에 GP가 있어요. 예. GP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미군 GP일 거예요, 미군. 예. 아니, 한국군이랑 같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 설명이 돼 있기도 해요. 예. 그 GP가 판문점 가는 길이 더 재밌잖아요, 사실은. 예, 판문점을 딱 보는 거 말고요. 판문점을 가는 길이 재밌어요. 그 판문점을 가면서 대성동 마을에서 그 일구고 있는 그 논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지금 얘기한 GP를 통과를 해요. 이렇게 GP가 저쪽에 언덕에 있어요라고 하고 설명을 하고 지나가거든요. 대성동 마을 보이고 기정동 마을 보이고 지금 방금 규성쌤이 잘 정리를 해주신 게 GP하고 GOP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CP 체크포인트가 있고 그게 CP가 CP, 있어요. CP구나. 예. 지금 저도 CP 얘기하시길래 CP를 아까 알려드렸네. 예. 체크포인트 찰리와 OP는 다른 거예요. CP와 OP는 그렇죠. 다르죠. CP하고 우리 OP는 지금 다르죠. OP는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CP는 GP하고 아주 비슷해요. GP하고 아니지. 그냥 이 GOP랑 비슷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그냥 검문소 개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통일대교 검문소는 되게 큰데 예. 체크포인트 찰리는 되게 조그맣거든요. 예. 알파도 그렇고. 그냥 저기 제이스 투어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저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들 채팅 3분밖에 안 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자, 오늘 열공해주신 우리 저기 사무실에 계신 강의실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자, 어떻게 목소리 좀 가능하시면 해주세요. EMG는 어떤 것 같아요? 조용하시네? 아무도 안 하시네? 저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싸움 금지 지역이 딱 와닿네요. 싸움 금지 지역. 싸움 금지 지역이라고요? 아까 어떤 분이 EMG는 싸움 금지 지역이다? 네. 그렇게 계속 밀고 나간다고요? 네.
그러면 오늘 김상규 선생님은 뭐 DMZ를 혹시 그동안 또 느끼고 앞으로 또 DMZ는 뭐다라는 혹시 정의를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김상규 선생님 오디오 잠깐 켜주시고요. 아니, 제가, 저기 그리지 막 올라오고 있네. 제가 지금 너무 오랜만에 나왔고요. 네. 그 죄송스러운데 제가 지금 코로나가 확진돼가지고, 아, 예, 그 지금 네, 좀 되게 많이, 멀쩡해 보이세요. 걱정하지 예?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너무 오랜만에 나온 것 같고, 근데 뭐 네, 저번 주부터 했으니까, 그죠? 네, 올해는 이제 네. 제가 2회차고요. 권남 선생님, 여기 DMZ 뭐 우리,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뭐 DMZ는 어떤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설명하겠다. 난 DMZ를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있으실까요? 오디오 켜주시고요. 제가 한 DMZ 3번 정도 가고 한 번은 제가 직접 또 손님을 모셔갔는데 너무 스탠다드한 얘기를 한 것 같다는 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집도 뭐 이상 가족이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차라리 해드렸거든요. 선생님 좋아요. 그런 게 네,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네, 그거는 갈 때 하지 말고 올 때 하세요. 갈 때는 네, 네, 스탠다드가 좋아요. 왜냐하면 네, 긴장을 놓치게 하면 안 돼. 긴장하게끔 해야지. 그래야 DMZ 투어가 예를 들면 만약에 JS 가는 분들이면은 긴장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말을 잘 듣게 해야지. DMZ에서 말 안 들으면 되게 네,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는 조금 이제 긴장을 좀 하게끔 가고 막 되게 겁을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DMZ 투어만의 매력일 수 있거든요. 가봤더니 별거 아니야. 이제 손님들이 깨닫는 순간 이제 뭐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돌아올 땐 좋아요. 자기의 개인사, 이상가족 얘기.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떤 분은 우시기도 하더라고. 이상가족 뭐 얘기하고 그러면. 왜 또 이렇게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실 때는 이상가족 얘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거기 파트인 것 같아요. 그죠? 전쟁은 전쟁인데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데 민간인으로서는 좀 많이 힘들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인류는 항상 전쟁과 함께 한 가지 뭐 질문이 있는데요. 음. 선생님 하실 때 혹시 이렇게 조금 약간 전쟁을 조금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경험은 없더라도 평화와 전쟁에 대한 그런 어떤 상반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예 그런 뭐 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인도 사람을 했었는데 인도 사람들은 뭐 이게 전쟁인지 아닌지 잘 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혹시 뭐 이렇게 차별화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단체 투어를 제가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단체를 할 때 일반되는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어요. 단체 투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일단 다 해요. 그들을 듣게 만드는 거는 단체 가이드가 하는 어떤 자기의 카리스마예요.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히 저기 떠들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엔 또 프라이빗을 많이 하게 됐는데 프라이빗은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구분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단체 투어를 할 때와 프라이빗 할 때가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요새 프라이빗 할 때 어떻게 이거 강약을 좀 조절을 할까? 저 조금 머터리얼 갖고 다니는 가이드잖아요. 뭐 그 아까 지도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이제 보여주면 왜냐면 DMZ를 말로도 설명하지만 눈으로 보여줘야 이게 시각적으로 팍 들어오거든요. 그냥 말로 이제 MBL 근사분계선이 있고 MBL이 있고 SBL이 있어. 뭐 설명을 했어. 근데 그게 사실은 비주얼라이징 되지 않으면 사실 그게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준비해가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요새는 되게 일찍 갔을 때 왜 우리 5시 반에 출발하고 막 이랬을 때 있었었잖아요. 손님들을 일단 아침에 재웠어요. 프라이빗이라. 이 얘기 보통 40분 이상씩은 하고 가거든요. 백그라운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었잖아.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티켓을 살랬더니 기다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임진각 거기 표 사는데 소파가 있잖아요. 거기에 앉혀놓고 설명을 집중적으로 10분인가 20분인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단체 투어일 때는 여러분이 전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시면 되고 얘네들이 내 말을 듣게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강제성이 좀 부여되는 게 단체 투어예요.
그러니까 땅굴 할 땐 그렇게 하시는 게 그냥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30명 데리고 가는데 여기저기 의견 다 들어줄 수 없어요. 자를 거 딱딱 자르시고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멘트 줘야 되는 게 주의사항부터 들어가면 돼요. 너 이러면 DMZ 못 가? 쫓겨나? 뭐 이런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겁이 이제 들거든요. 그다음부터 이제 뭐 배경 설명하고 이렇게 딱 순서가 있거든요. 저는 하는 게.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그게 있어야 되고. 근데 프라이빗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빗은 좀 저는 부족해요. 프라이빗은 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저 편하대로 하긴 하는데 제가 조금 그래도 조금 단체했던 이런 게 많아가지고 목소리가 벌써 톤이 내려야 되는데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손님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럼 프라이빗은 조금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 프라이빗은 좀 남순쌤처럼 차분차분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좀 이제 주로 얘기했던 게, 근데 프라이빗 했던 분들이 단체 갑자기 30명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DMZ는 단체로 또 들어가는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라이빗은 이렇게 가능한데 단체를 할 수 있으면 프라이빗 괜찮아요. 근데 프라이빗만 했던 분은 단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요거를 이제 나중에 그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요거를 이제 단체 할 때는 요런 게 필요하구나. 그거를 좀 깨우쳐 가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단체냐 프라이빗은 멘트 전달하는 게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진숙 프라이빗 갔다가 그 단체 하시는 가이드님 설명 저도 같이 들었거든요. 네. 버스 안에서. 그러니까 많이 도움은 되더라고요, 굉장히. 예, 당연히 도움되죠. 음. 개 탄 거예요, 그날. 잘하는 얘기가 하면은 개 탄 거예요. 그쵸? 근데 요즘에, 근데 우리 DMZ 가이드가 지금 다 되실 수 있잖아요. 그냥 DMZ 손님 모시고 하면 우리가 DMZ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저도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제가 프라이빗으로 모시고 가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BVIP예요. 그러면 조금 이제 약간 좀 높은 분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프라이빗으로 데리고 갈 때는 단체를 피해 다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진을 조금 찍으려고 했는데 단체 가이드가 자랑스러운 자기의 군단을 데리고 오면서 우리 손님을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앞으로 치고 지나간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이드 되게 루드하다고. 여러분 루드한 가이드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단체일 때는 프라이빗에 피해가 안 되도록. 근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휘두르고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 부끄러웠는데 마이크 다 켜고 다니고 그럼 네 혼자 하지 왜 동네방네 마이크 켜고 다니는지 여러분들 아마 DMZ 가시면 경복궁 가시면 느끼는 게 저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쵸? 저 가이드가 하는 행동이 제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냥 느꼈던 게 아이고 나도 저랬었겠다 옛날에. 그죠? 내 팀이 중요해. 안 보여. 다른 팀은. 그래서 저도 루드한 가이드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또 프라이빗을 해보니까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항상 시소를 타야 되는구나. 내가 단체일 때는 또 그렇게 하지만 또 이렇게 프라이빗 손님이 이렇게 그게 보여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처음에 할 때는 멘트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런 게 보이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멘트를 어느 정도 컴플레인 안 나올 정도로 그냥 적시적소에 맞게 이제 할 수 있게끔 되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서로 조금 이제 배려하는 그리고 이제 저 가이드가 지금 나를 못 보는 거는 그 사람은 그거 하기 바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그런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단체를 빨리 이쪽으로 피해 가든가 저쪽으로 피해 가든가 이제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럼 단체 가는 그거 라인이 있거든. 그럼 난 거꾸로 치든가.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단체에 조금 익숙해지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라이빗도 많아지긴 하지만 프라이빗만 하다가 갑자기 30명짜리 여러분 인센티브나 이런 거 받으면은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뭐라 그러나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컴플레인이 좀 나올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단체는 또 단체대로 하는 그런 또 룰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그러니까 뭐 그게 기회가 있어야 또 쌓이는 거니까 그건 뭐 억지로 안 되는 거지만 항상 뭘 만약에 프라이빗으로 가셨다고 하더라도 단체 가이드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귀를 한쪽을 열고 그럴 여유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사용은 좀 알아서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9시가 돼서 우리 이제 끝내도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다음에 이제 JSA 포커스로 맞춰서 할 내용이기는 해요. 그냥 어떻게 강의를 그냥 꽉 채워서 해드리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이렇게 조금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좋을까요?
다 오디오들을 끄셔가지고. 그죠? 네. 뭐 특별히 할 말씀 없으세요? 너무 많은 거를 그냥 막 드리는 게 난 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그쵸?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또 공부하셔야 되고, 저는 그냥 인트로덕션만 해드린 거고, 이제 다음, 근데 오늘이 원래 DMZ 제3땅굴 그 투어하는 거, 그거가 들어갔어야 됐죠. 그쵸? 근데 DMZ가 2시간 안에 안 끝나는 것 같아요. 다음에 JSA 투어할 때 아마 DMZ 투어하는 거 제3땅굴 거를 같이 넣을지 제가 편집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아니면 JSA를 포커스 할지, 그거는 제가 다음에 강의하면서 그날 정리된 대로 하겠습니다. 네. 뭐 혹시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없으신가요? 자, 여러분들 여기 채팅창 한번 열어보시고 여기 나가시면 자, 목소리가 더 예뻐지셨어요. 이런 거는 제끼시고요. 여기 딴 분들이 올리신 거, 자, OP가 포함해서 쓰는 건지 이건 저도 한번 체킹해 보겠고요. 지금 나온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거 다 쓰시면 돼요. 그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정리해 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 요 얘기들을 이제 기본적인 설명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이제 DMZ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이제 손님들한테 설명만 하다가 일정 정리가 안 되면 뭐지? 메시지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줄 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정의하신 거 있잖아요. 요 내용을 뭐 쓰면 좋겠네요. 여기 남진희 선생이 DMZ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안보 관광지이다. 이런 얘기 우리 하시면 좋겠죠? 네, 평화와 긴장이 또 공존하는 지역. 미 선생님도 좋네요. 축제. 네, 우리 후배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통일공원, 그죠? 만들어야죠. 네. 그 다음에 여기 DMZ 생태 투어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동식물 공유도 조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뭐 4차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제 북한으로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있고 그러면 DMZ는 뭐 투어 상품으로는 영원, 그죠? 통일 전이나 전후나 영원하리라고 생각됩니다. 6월이면 항상 생각나는 DMZ, 저는 DMZ였고요. 다음에는 요거랑 좀 연관되게 JSA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3땅굴 혹시 만약에 시간이 돼서 분량이 나오면 제3땅굴하고 JSA를 조금 더 여러분을 투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 정도 하고 끝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